페미니스트 이민경과 대한민국 대법원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 입이 트이는 페미니즘으로 페미니즘 출판계에서 엄청난 히트를 친 이민경을 말하는 거야. 곰탕집 사건과 관련하여 성추행 유죄 판결을 확정한 대법원 판사들을 말하는 거야. 21세기 대한민국은 여성 차별의 측면에서 어떤 나라일까? 대다수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듯이 여전히 여성이 심각하게 차별당하고 있을까? 일부 안티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듯이 오히려 남자가 심각하게 차별당하는 역차별 사회가 되었을까? 이민경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자고. 여성 차별에 대해서는 여자만 알 수 있대. 왜냐고? 여자로 태어나 살면서 심각한 차별을 몸소 겪었기 때문에 잘 알 수밖에 없다는 거야. 따라서 심각한 여성 차별이 존재한다는 여자들의 주장이 옳다는 거야. 이번에는 이민경 거울상의 의견도 들어보자. 남성 차별에 대해서는 남자만 알 수 있대. 왜냐고? 남자로 태어나 살면서 심각한 차별을 몸소 겪었기 때문에 잘 알 수밖에 없다는 거야. 따라서 심각한 남성 차별이 존재한다는 남자들의 주장이 옳다는 거야. 위대한 페미니스트 이민경 폐하께서는 심각한 여성 차별이 존재한다고 우선 가정하셨어. 그 다음에는 심각한 여성 차별이 존재한다는 여자의 말이 옳다는 것을 논증한 엄청난 논리적 업적을 이룩하셨지. 초라한 안티페미니스트 이민경 거울상은 심각한 남성 차별이 존재한다고 우선 가정했어. 그 다음에는 심각한 남성 차별이 존재한다는 남자의 말이 옳다는 것을 논증한 사소한 논리적 업적을 이룩했지.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꼴값을 목격하면 순한 논법이라면서 조롱하지. 엄청난 논리적 업적이 아닐 뿐 아니라 사소한 논리적 업적도 못 된다고 생각하지. 공허한 자명성에 대해 논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겠지만 순한 논법으로 무언가 대단한 논증을 했다고 우기면 꼴값이 되는 거지. 이민경은 자신의 논증에 순한 논법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 같아. 그러니까 당당하게 책에 써놓았겠지. 이 책에 열광했던 페미니스트들 중 대다수도 순한 논법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아. 페미니스트들이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도 남들을 가르치겠다고 설치니까 꼴값이라는 거야. 그런 프로 꼴값러들을 위해 순한 논법이 더 노골적으로 들어있는 구절을 소개해줄게. 당신이 차별을 당하는 쪽으로 태어난 이상 그게 존재하고 아니고를 말할 권리는 당신에게 밖에 없으니까요. 순한 논법의 역사의 길이 빛날 조옥 같은 문장이니까 꼭 외워서 논쟁할 때 써먹으라고. 이런 천하무적 논리로 무장하면 다들 지지치고 도망칠걸? 곰탕집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사들이 이렇게나 노골적인 순한 논법을 들이대지는 않았겠지. 하지만 여자의 주장에 엄청난 특권을 부여했다는 점에서는 이민경과 대법원 판사들 사이에 중대한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해. 당시의 유죄 판결을 내릴 만한 이유가 무엇이었지?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 호소인의 일관된 주장이 있었어.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했다가 신체 접촉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했지. 농구 고릴라 실험을 알고 있니? 피험자들은 농구공에 집중하라는 지시를 들었어. 그러자 고릴라 분장을 한 사람이 중간에 끼어들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 이 실험 영상을 직접 보시라고. 그렇게 눈에 확 띄는 것도 못 알아차린 피험자들이 한심해 보일 수 있겠지. 하지만 원래 인간의 심리가 이런 취약함을 보이도록 생겨먹은 것 같아. 당시 피고인이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었다면 우연적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고 해도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닌 것 같아. 이 정도면 이해해줄 수 있는 진술 번복 아닌가? 피해 호소인의 일관성 있는 진술 말고는 설득력 있는 유죄 증거가 없다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서 무죄 판결을 내야 하는 것 아닌가? 여자의 믿음이나 주장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이민경처럼 무턱대고 믿은 것이 아니라면 대법원 판사들은 도대체 왜 유죄 판결을 확정한 거지?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이 거슬리니? 박원순 성범죄 폭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불렀다고 온갖 사람들에게 욕을 바가지로 먹은 몇몇 유명 인사들이 있었지. 피해 호소인을 왜 피해자로 무작정 격상시켜 주어야 하는 거지? 폭로를 하거나 고소를 한 여자가 피해자로 격상된다면 혐의를 받는 남자가 자동으로 가해자로 격화될 수 있다고. 남자의 명예에 그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똥치를 선사해주는 사회가 그렇게도 마음에 드니? 피해자가 그 엄밀한 의미와는 상관없이 쓰이는 법률 용어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 원자가 현대 물리학에서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다는 의미와 상관없이 쓰이듯이 말이야. 그렇다면 피해 호소인이라는 훨씬 더 정확한 표현에 미친듯이 시비를 걸지는 말아야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오히려 남자들이 심각한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들은 그리 만만치 않아. 지하철의 여성 전용 칸이나 백화점의 여성 전용 주차장은 사소해 보일 수도 있겠지.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도 못 쓰는 사회 분위기는 그리 사소한 문제가 아니야. 판사들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피해 호소인의 피해 관련 진술이 일관된다는 이유 말고는 특별한 증거가 없는데도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은 절대 사소한 문제가 아니야.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피해 호소인인 여자의 증언이 엄청나게 특권화될 때가 많은 것 같아. 수많은 짬새들이나 검새들이나 판새들의 마인드가 딱 이민경식 마인드 아니니? 여자는 피해자니까 피해자의 증언에는 특권이 있다는 마인드. 피해자임 자체가 논란의 대상인데 피해자라고 가정하는 마인드. 피해자인지 여부의 의문을 품는 사람들을 작살내겠다는 마인드. 군대를 남자만 의무적으로 간다는 것도 심각한 남성차별 문제로 규정할 수 있어. 이승만 정권 시절에는 여자가 자식을 3명 이상 낳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 그런 여자들더러 군대까지 가라고 하면 여자만 열받지는 않을 거야. 여자의 아버지, 오빠, 남편, 아들까지 합세해서 항의했을걸? 하지만 출산율이 지극히 떨어진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왜 남자만 일방적으로 희생해야 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인용한 이민경의 글에는 순환논법이라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야. 이민경은 순환논법을 유치한 경험론과 짬뽕했어. 직접 경험한 사람이야말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다고 보는 인식론적 입장을 유치한 경험론이라고 부를 거야. 대장암 때문에 수술과 항암 치료를 여러 번 받은 환자와 대장암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의학 박사 중에 누가 대장암에 대해 더 잘 알까? 대장암의 예방법, 진단법, 치료법에 대해 알고 싶다면 누구의 조언을 들어야 할까? 이민경 정신으로 무장한 환자가 있다고 하자. 의학 박사가 대장암에 대해 자신을 가르치려 든다면 이렇게 항의할 거야. 당신에게는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대장암의 경험을 본 자가 당신에게 가르쳐주는 상황인데 어디 감히 의학 박사 따위가 나대니?